의 막판 관세 협상이 잘 마무리되어서 국민들이 안도할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최선의 결과가 도출되길 바랍니다. 이번 협상안으로 언급되는 내용 중에 정말 반가운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우라늄 농축과 해결료 재처리 문제입니다. 그간 일본은 허용하면서 우리는 허용하지 않아 우리 원자력 발전 업계뿐만 아니라 국가 핵안보 차원에서도 큰 수건이었습니다. 이 문제에 한미 간 공감대가 생긴다면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이 가능해집니다. 저는 강한 대한민국의 신념을 갖고 이 문제 해결을 수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습니다. 이번에 관철되면 기립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특히 안보면에서 강한 나라를 지향하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정말로 기뻐하실 일입니다. 사실 트럼프 정부처럼 자주 국방을 강조하면서 국방비 부담 증액을 요구하는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로서는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반대급부로 받아낼 호기입니다. 과거 윤석열 정부 당시 워싱턴 선언 때도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협정 개정 내지 해결료 재처리 합의를 해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만 윤석열은 오히려 핵 확산 금지 의무 선언만 하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꼭 관철할 수 있길 바라면서 무한한 응원을 보냅니다. 따져보면 이번 관세 협상이 만약 타결된다면 가장 큰 수혜자는 사실상 현대차가 될 것입니다. 현대기아차가 될 것입니다. 현대차와 그 자동차 생태계나 그 소속원들이 그 정도의 국가대표 선수 취급이 되는 데에 대한 애국심과 책임감, 우리 국민들에 대한 염치를 응당 갖고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경찰청이 캄보디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지역 범죄단체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국제공조협의체를 발족했습니다. 제가 인터폴 등 국제 수사기구와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었는데 이제 국경을 초월한 합동작전에 나선다니 참 다행입니다. 그런데 한편 사실 윤석열 정부와 검찰공화국이 끼친 폐해가 이 캄보디아 사건까지도 뻗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년 경찰청 외사국을 폐지하고 국제협력관을 두는 것으로 조정해서 외사 담당 인력 1,000명이 넘게 있다가 지금 불과 50명 정도로 축소되어 유명무실해졌습니다. 그래서 국제범죄 대응력이 심각하게 약화, 아니 무력화된 상황입니다. 그 저변에는 경찰이 무슨 국제범죄를 수사하느냐 하는 검찰 출신 특유의 마인드가 작동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이 듭니다. 이렇게 그나마 국제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수사 인력이 활동할 수 있는 조직은 아예 없애버린 반면 잘 아시다시피 김건희, 윤석열, 통일교, 커넥션의 모종의 이권 개입에 의해 캄보디아 공적개발 원조 예산은 파격적으로 늘려서 사실상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한 국제범죄 조직이 한국인에게 손을 뻗을 기회를 만들어준 게 아닌가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이번 사태는 한 지역, 한 국가, 하나의 범죄 조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남아시아 전체를 무대로 하는 데다가 각 나라의 정권의 이해관계에 얽혀서 복잡한 이해관계를 가진 초국적이고 상상을 초월한 규모의 범죄 조직을 소탕해야 하는 큰 일입니다. 그런 만큼 이번 기회에 국제범죄 전담 수사팀을 반드시 복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문성을 더 살릴 수 있는 그런 전담부서 혹은 조직을 신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수청에 외사본부를 둔다든지 아니면 차라리 차제에 미국 CIA를 모델로 한 국제적 정보수사기구를 설립한다든지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서 국제수사 전문 인력을 양성 운영하는 그런 것이 매우 시급하다 판단됩니다. 그리고 또한 국제범죄가 갈수록 첨단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에 대응하려면 국정원 해외정보파트와 경찰 조직 등 해킹과 온라인 사기 등 첨단 범죄에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첨단화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적극 양성하고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서삼석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제가 대전 계룡대 국정감사를 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차 시간도 끼고 그래서 후사는 김병기 원내대표께 부탁드리고 저는 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면 되잖아.